네, 반갑습니다. 8월 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이 크게 내렸습니다. 물론 코스피도 많이 내리긴 했는데 코스피는 1.9% 하락이고요. 코스닥은 3.1% 하락입니다.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내린 것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중심에는 2차전지 종목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오늘은 2차전지만 내린 것은 아니에요.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도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심 역할을 했었던 것이 2차전지의 낙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제일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인데, 뭐 일각에서는 이제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몰려갈 것이다. 이제는 이 초전도체가 2차전지를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,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저렇게 또 하나의 어떤 중심 테마가 나타나게 되면은 또 수급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좀 비정상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, 일단 같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. 수급은 일제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, 코스피 지수는 1.9% 하락해서요, 2616포인트입니다. 현재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여기 21선, 61선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더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데,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580포인트 정도 수준의 61선 지지선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일단 2차전지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서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면 아까는 부담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자,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, 일단은 저점을 한 2시경부터 잡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진정세를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되었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.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잡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일단은 홀딩하거나 관망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13시경에 이제 그 과매도 시점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겠습니다만, 그 이후로는 좀 부담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요, 3% 넘게 빠졌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제 14시경 되면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긴 했는데, 여기는 수급이 별로 안 들어왔죠.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수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, 워낙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역부족이었다 판단됩니다.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좀 확대해주면서 결국에는 그 고점에서의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부담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정도 부분이라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시장 자체가 일단은 지지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린다는 부분보다도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,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였어요. 마지막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죠. 대신에 그 물량을 금융투자가 쏟아내게 되면서 무려 기관 쪽에서는 6,800억이라는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. 합치면은 거의 7,600억, 7,700억 정도 나온 거죠. 그 정도 물량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,200억, 기관 쪽에서는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. 여기는 5천억 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. 코스닥 쪽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계속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마무리 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수급 동향 봤으니까요,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. 전부 다 프로징링 합니다. 다 프로징링 하고요.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하이닉스, SK 하이닉스 4%대. 근데 얘는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좀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.69 떨어졌는데 약간 불안한 위치까지 갔죠.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내일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,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LG에너지솔루션 2%대 하락이고요.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5.8% 하락했습니다. 59만원도 다시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인데,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21선 지지가 52만 원 정도 있는데, 이거 아래쪽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포스코 퓨처엠,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뭐 다 할 것 없이 다
다 빠졌어요. 오늘은 그냥 뭐 다 밀렸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시총 상위 종목이 밀리니까 뭐 이 지수 포인트도 어쩔 수 없이 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.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. 올라온 종목보다 내려온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. 낙폭도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요, 주가가 오늘은 조금 내렸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특정 종목군들이 시장을 내리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겠습니다만,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내려갈 타이밍이 아닌데 니들 다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왔어, 같이 휩쓸려 왔어.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반등이 연결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. 오늘 올라온 종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 낙폭이 좀 컸죠.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폭이 조금 커지는 하루였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6.8%, 에코프로가 7%대 하락했죠. LNF는 1.2% 하락세를 보였고요. 포스코 DX도 5%대 하락. 좀 많이 떨어진 모습에 등치가 좀 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보였다는 거죠. 대신에 또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지선과 가까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2차전지는 아니지만 네,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만들어지면서 이제 반도체 이런 장비 뭐 이런 쪽에서 약간 부담감 좀 느끼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. WC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%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,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소재 쪽, 뭐 지금 보면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애매해졌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, 나노 신소재라든지 네, 천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고요. 윤성 FNC도 오늘 하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.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. ISC 같은 경우도 오늘 12%나 하락하면서 변동성 키워줬고요. 그리고 위메이드도 오늘 15%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뭐 근데 특별한 건 없죠. 네,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대거 매도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. 그 매도를 통해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어디? 초전도체 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승 상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오늘 코스닥 쪽 먼저 보시면은 1200개 종목 하락했습니다. 아침보다 더 많이 빠졌죠. 아침에는 비등비등 했는데요.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고요. 340개 정도가 상승세 보였습니다. 거래소 같은 경우는 238개, 24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. 655개가 하락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1900여 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계좌가 조금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.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편이에요.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는 거의 3배 정도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주가가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죠. 네. 자, 상승 하락률 볼게요. 오늘 상승 종목은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입니다. 서남, LS전선 아시아, 서원, 모비스, 파워로딕스, 덕성 우선주, 고려제강, 조선대원 잘 모르겠고요. 신성, 델타테크까지 해서 전부 다 뭐예요?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고요. 원익 PNE도 초전도체, 비트류테크도 초전도체, 그 다음에 한양 ENG도 초전도체, 아모텍도 초전도체, 네트웍스도 뭐 그냥 그런 거죠. 그래서 오늘 10% 이상 상승한 종목들에는 37개 종목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개별주적인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. 그런 정도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 공짜 종목이죠. 지금 LS 일렉트릭도 오늘 다시 9%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잘 잡아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네요. 네. 자, 상승 포인트는 2% 정도로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라온 종목이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즉 시장은 지수 포인트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반해서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. 하락률 같은 경우는 바이온, 에스코넥 뭐 등등등인데요. 10% 이상 하락한 종목도 좀 제법 있습니다. 20개 정도 종목이 10% 이상 하락했고요. 그 아래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9%대 종목들도 또 8%대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법 낙폭이 좀 커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되고요. 오늘 매도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타이어가 마이너스 4.3%,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% 남짓한 그런 계좌 손실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정도인데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네,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. 자,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고퍼스 매수가 들어왔네요.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, 요거 좀 오늘 괜찮았죠? 아모레 쪽. 삼성전기도 오늘 모양 나쁘지 않았는데,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에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SM, 제일제당, 이런 쪽으로 오늘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. 매도는 삼성전자 1,400억 갖다 팔았고요. 하이닉스, 포스코 홀딩스, 기아, 현대차. 자, 2차전지 관련주와, 그 다음에 반도체, 자동차 종목들을 기관들이 다 팔았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약간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매수로 들어온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주력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포인트가 나오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종목 장세로 딱 잡아놓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될 거예요. 자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를 샀네요. 네,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겠죠.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고요.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매수가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었고요. 포스코 퓨처엠, 은행주, KB금융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었고요. 매도 같은 경우는 기아와 에코프로, 삼성, SDI, 현대차, 자동차 쪽에서 약간 매도가 좀 나왔네요. 그리고 부품주들 좀 있고요. 화학주들 조금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그래도 뭐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걱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시장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단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.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. 그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약간 뭔가 다른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부분 없이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. 시장은 일단 초전도체 뭐 이런 쪽에서 오늘 한양 ENG 그 다음에 비트로 테크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신성 델타 테크는 네 상한가 마감이 딱 돼서 아주 안정감 있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이런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계좌가 약간 바보처럼 굴어도 금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지금 이런 거 보고 따라 들어가기 좀 늦은 감이 좀 있죠.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서두르지 마시고요.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고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. 오후에 푹 쉬시고 저는 마감 보고요. 마감했죠? 네, 이게 마감 시장이잖아.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도록 하죠. 오후에 푹 쉬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